관광지 주민이 관광 반대 시위를 하는 이유.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관광은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관광정책의 주요한 성과 지표는 관광객 숫자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7년 2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숫자만 생각하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경외의 대상이다. 인구 5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매년 2,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베네치아에서 주민들이 관광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규모는 작년보다 올해 더 커졌으며 관광 반대 운동은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의 주민들은 왜 관광 반대 시위를 할까? 그 이유를 추궁하면 주민과 인재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관광지 주민은 관광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돼야 한다.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 주민들은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현실적인 문제다. 인구 1,700명 남짓의 제주 우도에는 작년에 인구의 1,300배를 넘는 223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주민 숫자보다 차량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주민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외부 차량의 입도를 금지하고 있다. 벽화마을에 관광객이 몰리자 주민이 벽화를 지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라고 느끼는 주민들은 관광 반대 시위를 한다.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상은 관광객이 아니라 현재의 관광산업 생태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주민의 협력이 필수하다. 관광객이 몰려오면 주민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임대료 상승, 교통 체증, 쓰레기 증가, 소음 증가, 사생활 침해, 지역 주민 역차별 등 온갖 불편을 다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관광산업 생태계에서는 관광지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수혜자는 주민의 극히 일부에 그칠 뿐이다. 주민 모두가 관광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각종 지방세를 경감해 준다거나 지역 학교의 학비가 저렴하다거나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거나 하여 주민 한 명 한 명이 수혜를 실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민으로서는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둘째, 관광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경험, 국내외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에 대한 이해, 지역 음식과 특산물의 브랜딩 등 전문 지식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가 모이는 산업은 번성하기 마련이다. 인재를 끊임없이 공급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지역과 교육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교토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 정부는 2020년에 4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토는 오래된 사찰과 전통문화로 인해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지역이다. 2015년 국내외 관광객 5,684만 명이 찾아왔으며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316만 명이다.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다 보니 불안감을 나타내는 주민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국내 관광객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도로나 관광지가 너무 혼잡해서 싫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광 인재를 육성해 관광산업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 교토대에서는 경영학 석사에 해당하는 관광 MBA 과정을 개설한다. 리스메이칸대에서는
식매니지먼트 학부를 개설해 정원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식품에 대한 문화, 비즈니스, 생태학 등을 전공하게 된다. 매일경제, 기고 2017년 10월 8일. 윤태성, 키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